자, 먼저, 자, 23번입니다. 23번. 선생님이 이제 항등식이라는 걸 소개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되게 큰 포인트인 것 같아. 그래서 비교와 대입인데, 자, x 더하기 y가 2를 만족시키고 있다. x 더하기 y가 2를 만족시켜주는, 그 다음에 항등식의 표현. 모든 실수 x와 y가 있다. 라고 해요. 우리 x하고 y란 문자가 항등식에 대한 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걸 기대하냐면은 x 것 따로, y 것 따로, 상수항 따로 이렇게 막 정리하는 걸 원하는 거야. 모든 실수 x와 y라고 돼 있으니까. 하지만은 앞에 뭐가 돼 있어? 앞에 그냥 x하고 y에 대해서 아무거나 대입할 줄 알았는데 x하고 y에 아무거나 대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라고 한다면은 x가 1일 때 y가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4이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야 돼. 하지만 여기서는 x가 1이면 y는 얼마일 수밖에 없을까? 0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x하고 y가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조금 연관돼 있다. 서로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취급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y를 혹은 y를 1-x로 바꿔서 계산하거나 x를 1-y로 바꾸어서 계산을 좀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는 밑에 거 식을 보면 되는데 ax 제곱 더하기 by의 제곱은 cx 더하기 1입니다. x를 y로 바꾼다. 즉 x 대신에 y로 바꾸는 것을 기대하면 두 번 대입해야 되겠지만 y를 x로 바꾸는 것은 한 번만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y 대신에 1-x를 대입해서 우리가 동류항끼리 정리해 주는 거가 훨씬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결국엔 ax 제곱 더하기 b 하고 1-x의 제곱은 cx 더하기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ax의 제곱 빠르게 조금 정리해 보면 요놈 1-x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거기다가 b를 곱한 거네. 그래서 그대로 읽어주면 bx 제곱 더하기 2b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bx 그리고 플러스 b 그리고 cx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2차항, 1차항 상수항으로 정리를 해주겠죠. 이해 갔을까? 네. ax의 제곱과 bx의 제곱이 뭉쳐 있으니까 여기를 a 플러스 b 하고 x제곱 그리고 1차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cx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x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이 상수항.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a, b, c를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뭐 간단하게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네요. 네. 물론 아무거나 대입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쉬운 숫자, 우리가 대입했었을 때 가장 쉬운 숫자 기대하는 것은 2하고 0하고 마이너스 1 정도네. 그래서 뭐 그냥 x가 1일 때 y가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a, b, c에 대해서 식을 3가지 정도 찾고 그 다음에 답을 써도 조금 쉽게 풀리겠죠. 이거는 이제 취향. 비교를 할 것인가 대입을 할 것인가는 어떻게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래서 26번을 한번 봐볼게요. 26번. 자, 임의의 실수 x가 있습니다. 임의의 실수 x. 마찬가지로 x라는 문자가 우리가 항등식에서 주인공이 되는 녀석이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랬었을 때 당시 fx가 있고요. fx의 제곱 더하기 2x와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x하고 fx가 있다. fx 더하기 8이 있다.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됐네. 자, 우리 생각을 하자. 1단원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이 다항식이라는 파트, 식이라는 파트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은 차수, 최고 차수, 그리고 그 녀석의 항의 개수야. 최고차항의 개수. 이 두 가지가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굳이 식으로 쓴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fx라고 한다면 이 fx가 a
x의 n제곱으로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a와 이 n의 값을 계속 신경을 쓰겠다라는 거야. 가장 빠르게 찾기 쉬운 것은 최고 차이 계수, 상수항 이런 것들이야. 차수는 좀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녀석 식을 봤었을 때 뭐 이걸 만족시킨다 이거밖에 없어 주어진 게.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하는 F1을 구하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은 F1이잖아. Fx가 있어야 F1을 구할 수 있겠죠. 혹은 여기가 1이 되는 x, 여기가 1이 되는 x 값을 동시에 대입해도 되겠지. 근데 x제곱 플러스 2x와 x가 같으면서 1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맞나? 두 개가 같다라고 해주면은 뭐 x 값이 나올 거죠. 우리 방정식을 해봤으니까. 근데 그게 두 개가 동시에 1이 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생각을 하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단원, 맨 처음에 우리 공부 시작했었을 때 선생님이 말했잖아. 우리는 그냥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 항상 어떤 것과 어떤 걸 배우고 있고 어떤 거랑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맞나? 이게 우리의 이번 겨울의 목표였고. 그러면 생각을 하자. 당연히 항등식이겠죠. 항등식인데 항등식을 바라보는 시선. 항등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지? 비교하거나 서로 비교하거나 어떤 숫자를 적당한 숫자를 찾아서 대입을 한다 했어. 조금 더 쉬운 것은 대입이죠, 사실. 그럼 대입 기준에서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조금 편해 보일까? 어떤 숫자? 대놓고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대입하는 숫자는 뭐 어떤 부분을 0으로 만들어준 x값이 좀 잘 보여야 되거든. 근데 얘는 그냥 f 안에 있죠. 조금 불편해. 아무리 길고 날아봤자 얘가 0이 된다고 해서 이 전체가 0이 되진 않거든. 하지만 여기 한번 봐볼까? x제곱 플러스 2x라고 아주 이쁜 녀석이 앞에 곱해져 있네. 맞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x에다가 0도 한번 대입해보거나 마이너스 2도 한번 대입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맞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비교하는 입장에서는 방금 말했던 요 녀석이죠. 최고 차이 계수 혹은 차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근데 보통은 차수를 먼저 찾고 하는 게 좀 좋긴 해요. 그래서 차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적당한 비교를 통해서 최고 차이 계수 혹은 뭐 상수항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면 좀 편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차수를 먼저 찾아볼 건데 자 모르니까 n차식이라고 둘게요. n차식이라고 뒀었을 때 이 x자리에 x제곱 플러스 2x 2차식을 대입하죠. 자 차수는 곱해주는 거죠. 두 개를 거듭 제곱했었다면. 그래서 여기에 이 x자리에 x제곱 가장 큰 차수만 보면 되는 거니까 x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럼 몇 차식이 돼? 2n차식이 되겠죠. 두 개 곱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좌변은 2n차식이 되는데 우변은요? 가장 높은 건 당연히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곱이 되겠네. 근데 여기는 x제곱을 n차식과 곱하는 거니까 곱하면 더해주죠, 지수끼리. 그래서 n 플러스 2차가 됩니다. 맞나요? 차수가 바로 나왔네.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몇 차식? n은 2차식이 되겠죠. 이해갔을까? 그래서 이 녀석은 2차식으로 출발하는 녀석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자, 마찬가지로 최고 차이 계수도 한번 비교해보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입니다 이런 말도 없으니까. 그죠? 자, 최고 차이 계수가 어떻게 될까? a라고 할게요, 여기. 그럼 변할까, a가? 안 변하죠? x에다가 x제곱만 지금 대입한 거니까. 맞아요? 여기도 똑같죠? 여기는 얼마야? a죠? 여기도 2차 항의 계수가 1이고 여기는 a니까 두 개 곱했었을 때 얼마야? a. 이미 같아, a로. 그럼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주어진 것은 한 요 정도가 우리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숫자 혹은 문자로 세워서 하는 게 좀 필요하네?를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꿔주지? 얘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바꿔주면 되죠.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 a하고 b하고 c를 찾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맞나? 네. 그렇지만 우리는 대입할 게 조금 많이 보이다 보니까 특히는 좀 반복되잖아. x제곱 플러스 2x가. 그래서 일단 대입해 볼게. 그러면 x에다가 양쪽에 0을 한번 대입해 보니 f0이 되겠고
F0은 얘가 0이 돼버리니까 8이 됩니다. F0은 뭘 의미했었더라? 그치, 상수항이죠. X에다 0을 대입한 거니까. 아, 이 C도 바뀌어요, 이제. 이 C가 얼마? 8로 바뀌면 되겠지. 8. 자, 그리고 X에다가 얼마 대입해요? 마이너스 2도 대입해 보겠죠. 그러면 또 여기가 얼마가 돼? 하필이면 또 F0이 되네요. 그쵸? F0인가? 여기도 다 0이고. 아, 그럼 똑같네, 어차피. 8. 똑같이 8. 아, 이건 당연한 거겠지, 그러면. 식이 2개 있었지만 하나밖에 안 나온 거네.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해보자. 생각하자.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거, 여기 있는 방법 쓰고는 아무것도 안 써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가 8까지 나왔어. 그럼 A하고 B는 어떻게 구하지? 하는 걸 멈추면 안 돼. 자, 대입하는 거 끝났죠? 할 거 없죠? 비교하면 돼요, 계속. 계속 비교해 줄 겁니다. 왜? fx식 세워봤잖아. 진짜 심플하게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입해서? 맞나? 정말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은 fx제곱 더하기 2x가 어떻게 되는 거야? a 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더하기 b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8이라고 쓰면 되죠. 그리고 우변은요? 우변에서는 x제곱 플러스 2x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 하고 더하기 8이거든. 맞아요? 그냥 이거 제일 심플한 것은요, 사실 이렇게 쓰는 거야. 맞을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어때? 불편해. 불편해. 우리가요, 항상 생각할 거야. 비교는 상당히 불편해요. 상당히.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른 방법?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싶어? 뭘 구하고 싶죠? 그치. 구하고 싶은 걸 봐야 된다 했잖아. F1. F1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F1을 구하고 싶은데. F1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F1? F1은 그런다 쳐. 자, 다시 한번 말할게. 계속 말할게. 선생님 말 들어봐. 우리가 지금 진짜로 문제를 풀 때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조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막 쓰겠죠? 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막 써볼 거야. 근데 올바른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를 한번 같이 가보자라는 거야.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2차식이라는 것도 충분히 쉽게 구했고 2차항의 계수가 1이라는 말이 어디를 봐도 안 나와 있죠. 2차항의 계수가 1입니다. 이런 말도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그쵸? 그래서 불편해. 그래서 문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것까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아주 고맙게도 대입을 해보니 두 개가 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당연하게도 똑같겠죠. 왜? 요거 두 개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면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던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던 f0은 어차피 8이 될 거야. 그래서 상수항이 8인 것까지는 알았어. 그래서 뭔가가 좀 더 힘들지, 지금은. 그래서 뭘 생각해? 그러면 나와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냥 대입을 해버릴까?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식을 한번 적어볼까? 하고 적어봤어요. 근데 또 불편해. 왜 불편해? 우와, 몇 차식이야? 막 엄청 높거든. 그죠? 근데 우리 항등식 있잖아. 항등식. 대입할 때 있죠? 얘들만 대입할 수 있나? 아니면 아무거나 할까? 아무거나죠. 아무거나네. 아무거나. 자, 생각을 좀 더 해보자.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잖아. 그쵸? 그러면 아무거나 대입한다 했었을 때 어떤 숫자가 조금 더 눈에 띄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뭘 대입하면 좀 편할까? 여기서 1? 1은 근데 여기 F1이니까. 근데 1을 대입한다고 했었을 때 F1이고 3이고 F3이야. 근데 F3의 해결이 안 돼. 그쵸? 또 다른 숫자,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라고 항상 말을 하잖아. 어떤 수를 대입하면 참 편할까? 어떤 수가 편할까?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어쨌든 얘랑 얘가 F죠. 얘랑 얘가 F야. 그런데 어느 하나의 숫자를 대입했었을 때 두 개 숫자가 만약 달라져. 그럼 계속 뭔가 하나가 부족해. 뭔가 하나가 달라지고. 그럼 두 개가 같아질 순 없나? x제곱 플러스 2x랑 x랑 같아지면 참 좋지 않을까? 어차피 여기 개수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항시켰었을 때 합칠 수가 있잖아. 그러면 괄호 안에가 똑같아진다면 같은 내용을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이해 갔을까요? 그러면 얘 두 개가 같으면 참 좋은 거 아닌가? 그럼 x제곱 플러스 x가 0일 것이고 x는 얼마? 0 또는 마이너스 1이겠네. 0은 이미 한번 대입해봤죠. 그럼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었을 때 어차피 두 개가 생기지 않거든, F값이. 맞나요? 그래서 x에다가 선생님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찾아본 겁니다. 그냥 덩그러니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않고. 이해 갔을까?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f 마이너스 1이죠? f 마이너스 1은 여기가 얼마야? 똑같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f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8. f 마이너스 1은 얼마? 4라는 것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자, f 마이너스 1은 4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fx를 또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세우는 것보다는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결국 a 마이너스 b 플러스 8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fx를 세울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아까 했었을 때 더 이상 숫자를 찾기가 이제 힘들지 않을까? 그죠? 생각을 하자. 문자가 몇 개였지? 깜짝아. 문자가 몇 개였어요? 2개였죠? 2개였으니까 이거 전개하는 게 좀 불편했거든? 맞나요? 근데 봐봐. 선생님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그래서 같이 푼 거거든요? 이거 문자 2개죠? 근데 사실 몇 개라 그랬어? 사실 1개죠. 왜? 관계식이 있으니까. 두 문자에 대한 설명하는 등식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문자가 하나로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할게요. 이거 문자 2개일까? 이거 문자 하나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슉슉 b는 a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맞아요? 맞나? b는 a 플러스 4. 그럼 여기가 이제 다시 바뀝니다. a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4x 더하기 8로.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자, 그러면 친구들 잠깐만 지울게요. 잠깐만 지워볼게. 자, 그래서 대입해서 아까 우리는 여기다가 f-1이 4라는 것까지 이용을 해줬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자, 그래서 문자가 하나인 식이 탄생을 했고요. 이제 뭘 해주면 돼? 적당한 아무 항을 선택해서 비교해 줍니다. 선생님, 이거 전개하는 거 너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전단론에서 필요한 항만 뽑아서 전개하는 거. 그러니까 전개해서 나오는 항들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걸 배웠지. 맞나? 뭐 3차식만 내가 쓰고 싶어. 그럼 3차 항만 쓰는 걸 또 배웠죠. 혹은 뭐 2차 항만 뽑을 수도 있고 1차 항만 뽑을 수도 있고. 몇 차식이야? 총? 4차식이죠. 조금 생각해보자. 4차야, 4차. 어차피 최고차 항기수는 같겠죠. 필요 없지. 상수항은 이미 구해놨으니까 또 같을 거고. 그러면 남은 게 3차, 2차, 1차거든. 뭐가 편할까? 2차끼리 비교하는 게 편할까? 3차끼리 비교하는 게 편할까? 1차끼리 비교하는 게 편할까? 1차 또는 3차가 편해요. 2차는 계산이 많아. 그쵸? 2차는 계산이 좀 많죠. 하지만 1차 혹은 3차는 조금 적죠. 내 말 이해했을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뭐 대입해서 정리해서 마찬가지로 대입하는 건데 그냥 다 대입해서 막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좀 뽑아서 비교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귀찮지, 이 문제는. 그 다음 과정이. 근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보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은 요놈 때문에 이런 숫자를 왜 어떻게 찾았는지 갑자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해라라고 하면 좀 어색하잖아. 그래서 야, 이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됐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네, 반드시 한번 풀어보세요. 마지막에 선생님 어떻게 한다 했지? 요걸 바탕으로 뭐 여기에서 이 식에서
이 식에서 2차 항을, 아니, 3차 혹은 1차 항을 뽑거나 이 식에서 마찬가지 똑같은 항을 뽑아서 서로 비교해줘서 A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해갔을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들 28번을 한번 봐봅시다. 28번. 자, 28번. 28번 한번 읽어봅시다. fx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라는 문장을 통하면 우리는 하나의 항등식을 완성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fx가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눴었을 때 몫은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는 좀 뭐가 엄청 길어 보여. fx 더하기 1 그리고 대괄호 fx의 제곱 마이너스 fx 더하기 1. 자, 이 녀석을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고 싶답니다. 1로 나눈 나머지가 rx라고 한답니다. 나는 이 rx에 대해서 r10, rx에 10을 대입해 보세요 라고 했었어. 일단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길어진 거 혹은 뭐 괄호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게 있어. 하지만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서 알잖아. 이거 t라고 본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죠. 뭐야? 곱셈공식이네. 굳이 이렇게 쓴 거네. 굳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그렇지. fx의 몇 제곱? 세제곱 하고 플러스 1이야.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았거든. 근데 갑자기 당황스러워. fx의 세제곱? fx가 이렇게 긴데. 그죠? 이렇게 길어. 세제곱 하래. 그래서 누굴 세제곱하냐 하고 쳐다봤더니 x제곱 플러스 1 qx 더하기 x 플러스 1을 세제곱 더하기 1을 이 녀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보래요. 당황스럽죠? 많이 당황스러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했겠지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이 나머지를 우리가 논할 때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기억납니까? 7이라는 숫자가 있었죠. 7이라는 숫자. 이 7이라는 숫자를 선생님이 3, 1로 쪼개요. 항이 3개로 쪼갰죠. 그럼 각각의 항을 보는 거야. 얘 항을 봤었을 때 3으로 나눠 떨어지네. 얘는 우리가 나머지를 논할 때 조금 제외를 하겠다. 이 3이라는 항도 3으로 나눠 떨어지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나머지는 1이다. 3 더하기 4. 3과 4로 쪼갰죠. 이 7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눌 때 여기 부분은 3으로 나눠 떨어지죠. 하지만 4는요.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7 나누기 3의 나머지와 4 나누기 3의 나머지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맞을까?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7이라는 숫자가 6 더하기 1이라고 한번 볼까? 6은 3으로 나눠 떨어지죠. 맞아요? 당연하게도 3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숫자가 커진다 있었을 때 우리는 인수로 같냐 같지 않냐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맞습니까? 소인수 분해를 하면 되거든. 117, 3으로 나누어 떨어질까? 그쵸? 1, 1, 7이니까. 혹은 117을 소인수 분해해보면 3을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라는 개념은 그래서 어떤 거야? 곱하기로 이루어진 이 녀석들을 인수라 부른다 그랬거든. 약간은 이 인수들을 모아놓으면 우리 뭐라 불러? 약수라고 부르겠지. 그래서 똑같이 인수로 가지고 있다면 그 항에서는 나머지라는 것을 말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봐봐. 이 녀석을 쳐다보니까 와 너무 길어. 하지만 이렇게 쳐다볼게요. 이렇게. 그럼 두 개의 항을 세제곱하는 것은 우리 할 수 있어 없어? 충분히 할 수 있죠.
조금 불편하니까 얘를 A라 부르고 얘를 B라고 한번 불러볼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 더하기 1이 되잖아. 그러면 A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 것은 얘로 나눌 거죠. X제곱 플러스 1로.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항들은 어차피 나머지가 안 생겨요. 맞아요? 네. 자, A가 뭐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는 부분이죠. 인수로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사실 이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할 때 사실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던 거야. 이 말 이해 갔을까요? 그럼 나는 사실 누구를 정확하게는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거나 혹은 나눌 수 없는 차수를 가지고 있다면, 즉 2차식인데 만약 얘가 1차식이었다면 그럼 얘를 그냥 바로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얘가 1차식입니까? 아니죠. 그럼 좀 더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겠죠. 아까 나누었던 7이라는 숫자를 3과 4로 쪼개었을 때 약간 4의 역할을 하는 녀석인 거지. 그럼 4를 3으로 더 나누면 된다라는 거였고. 이해 갔을까? 아하, 그러므로 B가 누구예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1, 이 녀석을 나는 이 녀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누구다? 그 나머지가 이 RX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 녀석 정리하는 것은 1도 아닙니다.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생략할게요. 됐을까? 자, 이렇게 해서 28번 별표 하나만 할게요. 이거 되게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거 조금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29번 한번 봐볼까? 29번 한번 봐보면 3차다항식 fx는 3차다항식이네. 차수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되게 좋은 거야. 3차 fx야. 3차 fx는 그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fx 더하기 4x 더하기 12는 이번엔 x의 제곱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고요. 자, 이랬었을 때 나는 뭘 구하고 싶어? F2를 구하고 싶어. F2.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둘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자, 당연히 이거 몇 차식? 1차식. 당연히 이거 몇 차식? 당연히 1차식이야. 어차피 1차식이라는 것은 문자가 몇 개밖에 안 들어가? 2개밖에 안 들어가. 최고 차이 개수가 얼마다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QX 혹은 Q'X를 AX 플러스 B라고 잡아주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뭐가 편할까? 아무거나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위에서부터 할게요. 자, 이 녀석을 선생님이 AX 더하기 B라고 한번 불러볼게. 이 녀석을. 만약에 이 녀석을.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바탕으로 뭘 할 거야?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므로 fx가 만약 x의 제곱 마이너스 2 하고 ax 더하기 b였다면 뭘 만들어야 돼? fx 더하기 4x 더하기 12를 만들어줘야 되죠, 지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fx 더하기 4x 더하기 12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 하고 ax 더하기 b 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4x 더하기 10이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 식이 누구로 나누었을 때?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자, 선생님이 나눗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나누는 식을 맨 앞에다 적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뒤에 몫을 적는다 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들 나머지로 적어주면 된다 했었고. 그래서 좀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몫과 나머지를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했던 적이 있어. 기억날까? 안 했어요? 나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복습하죠. 복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너무 거창하게 보니까 복습은 다시 풀어보긴 하죠. 아니야. 그래요. 자, 봅시다. 어디까지 얘기했냐? 이 식을 쳐다봤었을 때 누굴 쳐다보냐면 얘를 쳐다봤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은 좀 힘들어 보이긴 해.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은 방향성은 샤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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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는 x제곱 플러스 2 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는 만들고 싶은 거야. 이해 갔을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라는 것은 2차식이잖아. 2차식은 얘밖에 없어요. 맞나? 그럼 얘가 최대한 x제곱 플러스 2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 있다라고 해버려. 그냥 항상 있어요. x제곱 플러스 2가 있어요라고 해버려. 근데 같아 안 같아? 안 같잖아. 같게 만들어주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4라고 쓰고 다시 ax 더하기 b 하고 남은 것도 다 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끝났어 이제. 봐봐. 뭐가 끝났냐면 얘랑 따로 보고 얘를 전개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 갔을까? 이해 갔을까요? 왜? 아니, 난 얘로 묶이는 게 필요하잖아. x제곱 플러스 2로. 그러니까 얘가 한 덩어리인 거야. 근데 마이너스는 필요 없는 거고. 그럼 전개해서 밖으로 빼버려야겠죠? 근데 그게 없어져야 돼요. 답을 말했죠? 그게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겠지. 왜? 나눠 떨어졌다 했으니까. 이해 갔을까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써보면, 옆에다 써보면 x제곱 플러스 2 하고 ax 플러스 b 마이너스 4배 ax 더하기 b 더하기 4x 더하기 12 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 갔을까?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가 0이어야 된다. a는 얼마? 1. b는 얼마? 3. a는 1, b는 3. 그러면 fs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우리는 f2도 충분히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됐을까?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형태를 만든다. 이거에 조금 더 잘 지켜준다면 우리 남눈쌤 혹은 나머지 정리 이런 부분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을까? 예, 조금 어렵죠? 자, 30번 조금 시간 줄 테니까 먼저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은 것은 이제 우리가 30번 문제를 읽었었을 때 쓸 수 있는 항등식을 써놓은 거예요. 그냥 항등식을. 자, 얘기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뭔가 복잡해요.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항등식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었고 우리가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비교 혹은 대입을 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특히나 비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차수라고 했었어. 맞나? 그래서 차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자, 몇 차,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 두 가지는 차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죠. 나누는 식과 나머지니까 무조건 얘가 작아야 되거든. 맞을까? 천천히 올리면 돼요. gx가 상수항이라면. gx가 상수항이면 몇 차? 2차. gx가 상수항이라면 몇 차? 2차. 말도 안 되죠. gx가 1차로 올립시다. gx가 1차, 2차. gx가 1차가 될 수 있죠. 왜? x제곱이 사라지는 형태가 된다면. 가능. 혹시 모르니까 가능. gx가 2차, 가장 높은 차수. gx가 2차, 가장 높은 차수가 앞으로 변할 힘이 없죠. 2차부터는. gx는 몇 차식일 수밖에 없다? 아주 가벼운 생각으로 1차식일 수밖에 없다. 이게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서 gx, x의 계수까지 나왔죠. 왜? x제곱이 사라져야 되잖아. 그래서 gx는 어떻게 돼요? gx는 x 플러스 a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조금 자연스럽게. 이거 이해 갔을까? 여러분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일단은. GX란 녀석은 아마도 1차식이면서 이 제곱에 섰을 때 X제곱을 사라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X계수가 1이어야겠구나. 까지는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게 내가 바라는 거야, 여러분한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야? 나눠 떨어졌다 있죠? 나눠 떨어졌다라는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맞나?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것은 인수정리. 인수정리라는 것은 X 플러스 A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0이다라는 거고, 반대로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했었지. 우리 2차 방정식 배웠죠?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야. 들어섰을 때 근은 1과 2죠. 1 또는 2죠. 근데 반대로 1 또는 2를 근으로 가져. 그럼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알게 모르게 인수정리를 쓴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인수로 가지고 있네. 이거 뭐라 쓴 거야? Q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어디다가? 여기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해버리면 돼요, 그냥. fx가 위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A 값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A에 대한 식이 나올 거야. 그러면 A 값을 구할 때 기준이 있겠지, 어떤. 그것은 같이 좀 쉬었다가 이어서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한번 봐봅시다. 또 얘기를 해보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천천히 좀 얘기를 할게. 우리는 항등식을 바라보거나 다항식 파트에서 바라볼 때 앞으로도 똑같아. 근데 사실은 이 차수라는 것을 좀 잘 살펴야 된다. 차수. 그런데 나머지 그러니까 나눗셈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는 것들은 차수를 볼 때에는 이 나누는 식과 나머지 사이에 차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이 녀석의 차수가 비교했었을 때 얘가 하나 더 적어야 된다. 뭐 하나가 적든 두 개가 적든 좀 더 적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 기준으로 GX에 대해서 똑같이 있기 때문에 GX의 차수를 먼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그래서 가장 낮은 것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GX가 상수일 때. GX가 상수라고 한다면 X제곱과 이게 가장 높은 차수가 되니까 2차식이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러기에 불가능합니다. GX는 상수항이. GX가 1차항이 됩니다. 1차식이 됩니다. 1차식이 되면 얘는 2차식이 되겠죠. 제곱이기 때문에 절대로 X제곱이 사라질 수 없거든. 맞나?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빼기 제곱이죠. 빼기 제곱은 2차항을 사라지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X의 개수가 1이라면. 그래서 GX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2차식이 될 수도 있지만 1차식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GX는 1차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좀 더 높여봐서 GX가 2차식이 됐어요. 2차식이 됐으면 더 이상 X제곱이 가장 높지 않죠. GX가 2차식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이 있으니까 4차식이 돼. 4차식이 되면 얘가 가장 높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제일 높아? 얘가 무조건 높겠죠. GX가 2차인 것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GX는 몇 차식이 가능하다? 1차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GX가 1차식이려면은 나는 이 X제곱을 사라지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기에 최고 차이 계수도 얼마?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GX는 X 플러스 A로 잡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GX를 X 플러스 A로 잡아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에서 우리는 fx가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즉 G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수로 가지고 마이너스 A 대입하는 거 싫잖아.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돼? fx 그냥 요거 자체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편하게. 그럼 좀 더 대입할 때 편하니까. 여기도 똑같이 하자 그러면. 대입하기 편하게. 이렇게. GX를 X-A로 할게요. 그럼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겠죠.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을 대입했었을 때 0이 된다.
그래서 FA가 얼마다?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맞습니까? 그러므로 FA가 0이기 때문에 FA는 가에서 설명할 수 있죠. 가에서 X에다가 A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야 돼요? A 제곱. GX는 얼마야? A 대입하면 0이죠. 좀 간단해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는요. A 제곱이 되겠죠. 맞나? 이해 갔을까요? 자, A 제곱으로 묶이죠. 공통인수로 묶는 게 우리 인수분해의 첫 번째니까. 맞습니까? A 제곱으로 묶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2 플러스 1. A 플러스 3이 되겠죠. 맞을까? 자, F0은 0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A가 0이라고 한다면. A가 0 아니면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0이라고 한다면 FA가 0이었잖아. 근데 F0이 0이 돼버리죠. A는 0이 아닙니다.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해 갔을까? 무슨 말인지? 아니야? 어디서 안 됐을까? 말하세요. 괜찮아. 다시 그쪽. 우리 녹화하는 거 신경 쓰지 마. 알겠지? 내가 하는 쓸데없는 말로 나 다 잘라버리니까 어차피. 말해. A가 얼마나 A가 왜 마이너스 3인지. 이거 0이 되는 A 값을 찾는 거죠. 우리. 맞아요? 그러면 A 제곱과 A 제곱으로 묶어주니까 여기 A 제곱이 될 것이고 A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3이죠. 그게 0이어야 되겠고. 왜 0이어야 돼? 우리 아까 FA가 0이라고 했었으니까. 나에서 X 대신에 A를 대입했죠? 맞습니까? GX가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FA는 0이라는 것을 FA가 0이라는 걸 통해서 식을 뽑아낸 거지. 됐을까? 네. 나머지는 뭐 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26쪽 뭐 이런 24쪽부터 해서 선생님이랑 뭐 같이 풀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나? 숙제만 나왔고 숙제를 했었을 때 뭐 질문은 따로 없었나? 여기 부분은 아까도 선생님 잠깐 물어봤는데 왜 말을 안 할까요? 혹시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24에서 27페이지까지 봤었을 때 질문 할 거 있으면 말을 해주세요. 먼저 한번 봐봅시다. 그래요. 6번. 왜 말을 안 합니까? 아까는 뭐 아침 8시 반이라 기분이 안 좋아서 말을 안 한 거였어? 너무 일찍 일어났다. 정신이 좀 덜 차렸구나. 6번 봐봅시다. 먼저 24페이지 6번 볼게요. 6번. 당시 PX가 있답니다. 당시 PX에 대하여 X-1PX 더하기 X의 제곱을 이 녀석을 PX 더하기 X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 나머지는 PX 더하기 EX라고 한답니다. 나는 P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5일 때 그것도 써야겠죠. PX를 QX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5라고 한답니다. 그때 P3를 구하시오. 그리고 PX 더하기 X는 0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사실 이거 이제 아까 수업했던 거 있잖아. 잘 생각하잖아? 이게 풀려요. 잘 생각해보면. 자, 생각해볼까? PX 더하기 X의 제곱. PX 더하기 X로 나눴을 때 QX가 있고, 그 다음에 뭐래? 나머지가 PX 더하기 EX래. 오케이? 생각해보자. 생각해봅시다. 자, 누구하고,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돼. 잘 보시면 되고. 누구하고 누구에 대해서 먼저 뭘 서술할 수 있을까? 차수를 비교할 수 있다 했죠. 항상 나눗셈을 정리한 식에서는 나누는 식과 나머지 차수 비교가 필요하다 했잖아. 그쵸? 맞습니까? 아까 그래서 GX가 1차를 찾았고. 그럼 여기서도 봐보자. 누구로 나눴을 때? PX 더하기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누굽니까? PX 더하기 EX야.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죠?
왜 이상해? 차수가 같아 보이거든. 천천히 간다 했지. px가 상수라면. px가 상수면 될까 안 될까? 차수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 그럼 조금 건너뛸게. px가 2차라면. 앞에 있는 x, 아니 뒤에 있는 x 더하기 혹은 2x를 더한 것은 마찬가지 차수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죠. 맞습니까? 3차도 마찬가지, px가 4차일 때도 마찬가지. 의심할 수 있는 건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그러면 px가 1차식이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되면 차수가 변할까를 생각하면 되겠죠. 특히나 누가? 뒤에 있는 녀석이 1차식이 아니라 상수항으로. 바로 px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로 시작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방금 배웠으니까. 배웠으니까 풀리는 거지 또. 방금 말했던 것처럼 px는 마이너스 2x로 시작하는 녀석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x하고 뭐라 하면 될까? 뭐 플러스 a. a 써있어요? 안 써있을 때 a 플러스 a라고 사자. 플러스 a. 여기까지 이해가 갔을까? 그래서 일단 먼저 뭐가 나온 거야? px가 나온 겁니다. px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a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어차피 px 뭐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또 생각을 조금 더 해보자. 생각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정리를 할까? px가 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는 것까지 쓸 수 있잖아. 그 다음엔? 자, 생각하는 거야. 자, 우리 배웠어. 선생님이 아까 가운데에서 한 요 정도에서 조금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라는 말을 했었거든. 그치? 잘 생각해보자. 여기 다음에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는 알았어.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그냥 말해보세요. 괜찮아? 틀려도 돼요. 네. 2를 대입. 2를 대입. 어떤 2? x에다가? x에다 왜 2를 대입한다고 생각할까? 2를 대입한다? 왜 2를 대입할까? 얘가 0이니까? 근데 이제 2를 대입한다 치자. 왜 선생님이 꺼리주냐면 qx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 그치. 근데 qx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2를 대입한다 했었을 때 px도 남아있는데 qx도 남아있어. 그런데 그럼 선생님 밑에 있는 거 활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알아 몰라? 여기 몰라. 그렇다고 해서 qx가 0이 되는 x값을 알아 몰라? 몰라. 불편해. 불편한 게 많이 생겨.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그쵸? 그럼 2를 대입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거 뭘까? A를 대입한다. A를 대입하면 A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A를 대입하면 몫이 사라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서 대입했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a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치? 그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자. 왜 아까 2를 대입했었을 때 불편했지? qx가 사라지거나 뭐 안 나오니까. 근데 a를 대입해볼까?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사라지네. 그럼 a를 한번 대입해보자. A 대입해볼게요. A 대입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1 P A 더하기 A의 제곱은 사라지고 P A 더하기 2A가 되죠. 자, 얘를 넘길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2 P A는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가 되죠. 맞아요? 근데 봐봐. 여기에 A를 대입하면 얼마지? PA는 마이너스 A죠. 이거 정리하면 PA는 얼마가 나올까? 마이너스 A가 나오죠, 그냥. 똑같은 게 똑같이 나오지. 맞아요? 그럼 사실 대입하는 게 의미가 좀 적죠. 어차피 PA는 여기다 대입해도 나오니까. 그쵸? PA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가 없지. 별로.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 그래. 괜찮은 생각이었어.
아, 그래, 똑같은 생각,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걸 모르니까 앞에서 0이 되는 걸 찾자라는 게 아이디어니까, 우리가 보통. 근데 써보니까 마이너스 A로 묶으면은 A-A가 똑같고, 여기 PA가 그럼 마이너스 A랑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그 PA가 마이너스 A거든. 여기다 대입해도. 그러니까 좀 아쉬워. 자, 계속 뭐가 지금 어긋나고 있어. 왜 대입만 해요? 우리 대입밖에 안 배웠어?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뭐라 그랬지? 비교도 있잖아, 비교. 왜 비교는 안 해? 비교 생각도 해봐야지. 그러지 않을까? 비교하기 위해서 뭔가 정리가 필요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자, 선생님 1분 정도 줄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보자. 비교는 별게 없어요. 아니, 왼쪽 오른쪽 비교하는 거야. 왼쪽 오른쪽 비교하는 게 그냥 비교예요. 봐봐. 선생님 보여줄게. 잘 봐요. 얘 px 있지. 얘 봐봐. 얘 있잖아. 여기 있으니까 좀 불편하거든. 이양시켜버릴게. 그럼 얘랑 묶이니까. 맞아? 한번 써볼게. 잘 보세요. 여기서 볼게. x-1 p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2x죠. 맞아요? 얘랑 묶이면 앞에가 x-2죠. x-2 px죠. x-2가 보이죠? x로 묶으면 x-2죠. x-2를 앞으로 묶을까? 그럼 어떻게 돼? 남은 건 px 더하기 x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가 남았죠. 자, qx가 나왔죠. x-2. 맞아요? 항등식이잖아. 항등식은요, 같다예요. 기본적으로. 같다. 이항을 시키잖아? 이항을 안 시키잖아? 같아야 돼,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이 말 이해했을까? 이 말 이해했어요, 선생님? 근데 우리는요, 나머지가 어떻게 하면 좀 사라집니까? 나머지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혹은 이항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거든. 이 말 이해갔을까? 바로 뭐가 나온 거야? 그러므로 QX가 X-2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돼? 2를 대입해서 얼마? QX를 구했잖아. 여기다가 이걸 보면 우리는 QS가 사라진 X값이 2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럼 P2가 얼마야? 5. P2가 5래요. A값 구할 수 있죠. 이해 갔을까? 자, 하나 배웠죠? 뭘 배웠을까? 아, 나눗셈을 막 쓴 이게 있어. 이게 보기가 좀 불편해. 그 나머지를 이항하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돼야 돼, 반드시. 이해 갔을까요? 약간의 센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질문. 25페이지. 9번 또. 90 또. 네, 9번하고 10번. 9번 한번 봐봅시다. 9번. 최고차인 계수가 양수인 당시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의 세제곱은 4x제곱 fx. 자, 여기까지만 봐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fx의 차수를 찾으세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8x제곱 더하기 6x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야. 아, 이 다항식의 형태를 봤었을 때 우리는 마찬가지 항등식이고 서로 비교를 하거나 할 건데 대입할 건 아직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비교를 할 거야. 근데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차수라고 했었지, 차수. 차수를 비교하면 돼요. 차수 비교 너무 쉽거든. 그냥 n차식이라 하면 돼. 근데 다 비교합니까? 가장 높은 것만 비교합니까? 가장 높은 것만 비교한단 말이야. 자, 얘는 냅두고 여기서 가장 높은 차수는 누구야? 이것까? 이것까? 자, 생각하자. fs가 몇 차부터 시작한다 했지, 선생님이? 상수부터 출발하면 된다 했잖아. 상수라고 하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fx가 1차식이야. 몇 차? 3차죠. 여기는? 그리고 얘는 2차. 그러면 맞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fx가 2차라 가자. 2차면? 6차. 2차면? 돼, 안 돼? 3차면 더 벌어지죠. 갈수록. fx 찾았죠? 몇 차식? 1차식. fx는 1차식. 혹은 n차식이라고 두고 3n차식이고 n 플러스 2차식이라 해도 되고요. 그거는 취향 차이. 이해 갔을까? 근데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해봤자 우리가 풀고 있는 범위에서는 0차, 1차, 2차까지밖에 안 나와. 아무리 커져도 3차를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상수항일 때 비교해보고 차수 1차식일 때 비교해보고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fx에 대해서는 알았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다항식 fx인데 그 녀석은 1차식이야. ax 플러스 b라고 둔다면 a는 0보다 크다라고 두면 되겠죠. 기억. fx를 x로 나눈 나머지는 이다. 아직은 뭐가 좀 없는데 생각해보자. 내가 원하는 fx를 x로 나눴었을 때 나머지가 궁금하다 했지. 뭐가 궁금하다는 소리야? f0이 궁금하다. f0이 궁금하다는 소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 거고 f0은 그냥 여기다 0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도 상관이 없잖아. 대입할 적당한 수를 우리가 못 찾고 있었는데 기억에서는 f0 0 대입하라고 나온 거니까. 맞을까요? 그럼 이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해 볼게. 0 대입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f0이 세제곱이죠? 처음에 세제곱. 그럼 0 마이너스 1. f0은 얼마? f0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겠죠. 1이라고 했네? 틀렸죠. 니은, 우리 구했죠, 아까. fx의 최고차항이, 최고차항이, 개수구나, 여기서는 개수. 그럼 개수도 비교할 수 있다 했잖아, 선생님이. 왜? fx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우리? ax 더하기 b로 시작하지. 그럼 가장 높은 녀석이 차수만 비교하면 된다.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 했잖아. 여기 얼마예요? a의, 그치, 세제곱. a 세제곱이죠? 여기는요, 여기가 a잖아. 여기가 얼마야? 4. 그럼 얼마야? 4a. a는 양수라고 했고 0은 당연히 아니겠지. 나누는 거 가능하다라는 소리야. 원래는 나누면 안 돼요.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근데 a가 0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잖아. 양변을 a로 나눌게요. 그럼 뭐가 돼? 이렇게가 가능하다는 소리야. 원래는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계속 강조할게요. 원래 안 돼요. 하지만 0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거야. a제곱은 4. a는 얼마?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2. 최고 차이 개수는 2가 맞겠죠. 그럼 fx는 2로 시작하면 돼요. 2x로. 마지막 디귿. fx 세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차피 f0 나왔죠? 그치? f0. 이거 뭐야? 상수항. 최고 차이 개수 나왔죠? 그럼 fx 찾았죠? fx는 어떻게 돼? fx는 2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fx의 세제곱이 이렇게 전형이 된다며. 그러면 그냥 이것을 그냥 진짜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야. 2x 마이너스 1을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뭐 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되잖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 왜? fx의 세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는 몇 차?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하고 얼마 대입하면 돼요? 2라고 마이너스. 그럼 이거 정리할 필요도 있어 없어? 애초에 정리할 필요도 없었네. 적당하게 대입할 수 있으니까. 항등식을 푸는 방법, 비교와 대입. 그 중에 대입. 2를 대입하면 f1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여기는 0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근데 fx를 알고 있기 때문에 f1과 f 마이너스 2를 구할 수 있고 a, b를 충분히 쉽게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네. 됐을까요? 네. 10번 봐봅시다. 10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다항식 fx가
좀 많이 주어져 있죠. 우리가 자주 궁금해했었던 차수 혹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주어져 있네. fx는 x의 4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야. fx는 x의 4제곱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자, 이랬었을 때 f1을 구하시오. f2를 구하시오. 내가 구할 것은 f1. 가에서는 뭐가 나왔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었을 때 어떠한 몫이 있는데 그때의 나머지가 있어요. 근데요, 똑같이 fx를 x제곱 플러스 4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어떤 몫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서로 같대요. 당연히 상수공리에도 상수해야겠죠. 같다 했으니까. 그렇죠? 뭐 여기까지 그냥 심플하게 쓸 수 있네. 근데 이제 조금 불편한 게 뭐야? 위에서부터 1번씩, 2번씩이라고 말을 해볼게. 2번씩 좀 불편하지 않아? 우리가 이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 혹은 항등식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입을 한다 했잖아. 1번식에서는 대입할 숫자가 얼마야? 2번식은? 그치? x제곱 플러스 4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좀 불편해.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감정이 느껴져.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조건 혹은 단어는 뭐냐면은 나머지가 같다야. 나머지가 같다. 이 나머지가 같다를 어떻게 한번 해석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 돼. 근데 아직 방향성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하나 더 조건이 있었잖아. 또 읽어보자. 나에서는 fx-1 빼기 4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눠 떨어진답니다. 얘는 이제 조금 뭐 보여? 0하고 2를 대입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0을 대입하거나 2를 대입했었을 때 fx가 뭐 어떤 식으로 될 겁니다 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조건을 총 한번 섞어볼 거야. 자, 어떻게 섞어볼 건지 잘 보세요.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줄부터야. fx가 몇 차식? 4차식. 4차식. fx는 4차식이야. 4차식.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거나 x제곱 플러스 4로 나눴었을 때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잖아.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쓰면 x 플러스 1로 나눴었을 때 나머지와 x제곱 플러스 4로 나눴었을 때 나머지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보자. 천천히 생각하자.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이거 선생님 설명해줬어요, 아까. 설명한 거야. 아까 선생님이 숫자에서 7 나누기 3 막 이렇게 했지. 근데 그 7 나누기 3을 했었을 때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 어떻게 생겼든 간에. 자, 잘 생각해보자. 이 나머지는 변함이 없죠. 그쵸? 근데 fx가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냐면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야. 누구로? x 플러스 1로. 그리고 x제곱 플러스 4로. 근데 나머지가 똑같다 했잖아.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아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그럼 여기 채워질 게 누가 있을까? 누구로 나누어 떨어져야 돼, 여기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죠. 여기 부분에서는 x 플러스 1로 나눴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나머지가 이미 r로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이 말 맞아요? 여기가 x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누구도 있어야 될까? x제곱 플러스 4도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fx를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x제곱 플러스 4로 나눠 떨어졌다는 소리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r이 나왔다는 거니까. 근데 동시에 x 플러스 1도 같은 거야. 왜? 나머지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돼? x제곱 플러스 4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럼 이제 그냥 봐봐. 이렇게 봐보자. 그러면 읽어보면 돼.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있겠죠? r. 이렇게 봐보자. fx가 얘예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뭡니까? r이죠. 맞아요?
fx를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면 이 위를 보고 노란색을 보고 fx를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야? r이잖아. 똑같은 말이네. 이해 갔을까? 자,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 몇 차식이라고 알아? 그 4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이 나와야겠구만. 이해 갔을까? 그럼 여기가 뭐라 쓰면 돼? x 플러스 k라고 쓰면 되겠죠. 혹은 x 플러스 a라고 쓰면 되겠죠. 어차피 최고 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fx가 좀 더 쉽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구하면 돼, 우리는? 요 k하고 r만 구하는 거지. 문제가 몇 개? 2개. 그럼 식은 몇 개 필요하지? 식이 몇 개 나와요? 뭐하고 뭘 대입해서? 0과 2를 대입해서. 식이 몇 개 나와요? 이쁘게 2개 나오죠? 0을 대입할 때의 fx와 2를 대입할 때의 fx에 대해서. 그럼 k하고 r을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조금 어렵지? 얘는 조금 어려운 거야. 조금 어려우니까 나는 왜 이걸 생각 못했지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네. 자, 천천히 봐보자. 12번. 별표 5개. 12번. 학교에서 시험에서 나올 거고요. 대부분 나올 거예요. 대부분. 근데요. 대부분 나올 건데요. 이해하면서 풀 건데 시험 보기 전에는 외워서 풀어도 돼요. 무조건. 자, 잘 봅시다. 오늘 이거 하나 하면 딱 끝나겠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한테 12, 13, 14, 16 한다고 말하면 돼. 알겠지? 네. fx가 있습니다.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래요. 또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잘 모르지만 나머지는 4래요. 근데 x제곱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과 곱한 걸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3차로 나눴기 때문에 2차로 설정한 거겠죠. 라고 한답니다. a, b, c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딱 이것만 딱 이해하면 되거든요. 자, 세 개 다 fx입니다. 맞아요? 그럼 세 개 다 서로 같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얘도 fx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얘도 fx죠. 얘도 fx야. 자,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이해했어요. 두 번째. 자, 그냥 들어봐. fx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잖아요. 나머지는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 알려진 사실이 x 더하기 1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나누는 식과 x 플러스 1은 떨어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맞아요? 자, 위에서부터 1번식이라고 부르고 1번식, 2번식, 3번식이라고 한번 해볼게. 1번식을 보고 선생님 말이 맞는가 봐봐. 1번식을 보고 fx를 1번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었을 때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다. 맞아요? 틀려요? 2번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수가 있고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다. 맞아요? 틀려요? 갑자기 이상하면 안 돼. 첫 번째 우리 조건이 있었잖아. 첫 번째 전제가 뭐였어? 다 fx다. 다 fx라고 우리가 불렀죠. 1번도 fx, 2번도 fx, 3번도 fx야.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말할게. 1번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2번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우리는 나눌 수 있고요.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fx니까. 3번식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수 있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나머지는 무조건 x 플러스 1이 나와야만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번식 x 마이너스 1로 나눌 수 있고요. 나머지는 4라고 나올 거예요. 맞아요? 2번식 x 마이너스 1로 나눌 수 있고요. 나머지는 4가 나와야 됩니다. 3번식 x 마이너스 1로 나눌 수 있고요. 나머지는 4가 될 거예요. 맞아요? 전부 맞죠? 왜? 다 fx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제 3번식을 봅시다. 3번식. 3번식을 이제 쳐다보면 돼. 말로 해줄게. 아까
7 나누기 3 소개했죠. 7 나누기 3을 3과 4로 쪼개면 나머지가 있을 거 알잖아. 근데 여기서는 안 생긴다 했지, 3에서는. 그럼 얘를 나누면 된다 했죠. 맞아? 여기까지 오케이? 이제 섞을 거야. 3번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었을 때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죠. 맞습니까? 근데 앞에 부분은 나눠 떨어지죠. 그럼 뒷부분은 더 나눌 수 있겠죠. 있어야만 하죠. 나머지가 생겨야 되니까. 그럼 누구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누구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끝났어요.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무조건 누가 된다? x 플러스 1이다. 하나 더 해볼까? 3번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눌 겁니다. 나머지가 얼마 나와야만 해요? 4가 나와야만 하죠. 자, 앞부분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나와야 하는데 그 나와야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올 수 있겠구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었을 때 나머지가 4라고 할 수 있겠죠.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4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식 중에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2차식이잖아. 2차식을 쓸 거야. 왜냐면 자, 여기가 채워지기가 쉽거든. 여기 뭐라 써야 될까? 그치. 최고차항 계수, 차수, 계수. 항상 말하지. 최고차항 계수와 차수. 차수는 이미 좀 같잖아. 계수만 똑같으면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 뭐라 쓰면 돼? A라 쓰면 돼요. 문자가 몇 개로 변해요? 1개로 변해요. 근데 얘는 몇 차셔야 돼? 1차. 1차여야 되기 때문에 문자가 몇 개 들어가? A, S고 새로운 문자 D가 들어가야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불편해. 문자 2개가 좋아? 1개가 좋아? 당연히 1개가 좋겠지. 특히나 대입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건 F1밖에 없죠. 근데 얘를 해버리면 F1은 그냥 4가 계속 나오거든. 근데 슉 지우고 얘 대신에 얘라고 치자. 그럼 3번식에 x에다 2를 대입할 수 있죠. F1은 4니까. F1은 4, 여기 0. 2A 더하기 2가 4. A가 나와버리네. A가 나오니까 전개해서 A, B, C를 찾아주면 되겠지.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교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바로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바로 누구로? 2차로 나눈 걸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가서는. 편하게. 이해 갔을까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거야. 학교 시험에. 근데 많이들 틀릴 거고. 처음에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과정. 첫 번째, 다 똑같다. 두 번째, 누가 됐건 fx이기 때문에 누구로 나눴을 때 나머지, 누구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전부 동일해야 된다. 그걸 활용해서 세 번째 식에 적용시키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를 거야.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적어놓고 다시 물어보세요. 이해를 해버려야 되거든. 이번 기회에. 알겠죠? 자, 고생했습니다.